네. 너무 잘해주셔서. 아니에요. 나 너무 거의 뭐 버벅거려. 외우느라고 막 이렇게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버벅거려서 내가. 아, 박성종 교수님 안녕하세요. 대한중환자의학회 뉴스레터를 위하여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원분들께 교수님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있고요.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성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교수님께서는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회장직을 수행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아중환자학이 시작된 거가 2000년도 지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었죠. 그 위에 이제 소아중환자 진료에 이제 뜻이 있는 분들 몇 사람들이 모여서 소아중환자 연구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정기적인 학술 교류를 이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 6월 15일에 그 대한 소아중환자의학회라는 학회, 정식 학회로 이제 창립이 되었고요. 이후 이제 저희는 매년 추계 학술대회, 춘계 연수 강좌, 그리고 기계 한기 워크숍, 그 정기 학술 집담회 등을 이제 하면서 그 소아중환자 진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학술적인 또는 술기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이제 이대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요즘 소아청소년과 특히 소아중환자 진료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맡게 돼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맡으셨어요.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는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지 학회에 나아갈 목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는 뭐 소아중환자 진료에 그 관여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모임이고요. 뭐 예를 들면 출산 가정이나 출생 후 1개월 이내 그 신생아들 를 그런 신생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신생아학 또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분들은 이제 주로 미숙아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저희는 1개월 이후에 그 영아에서부터 청소년기 소아들, 그 소아 중환자들을 이제 진료하는 그 선생님들로 이제 모여 있습니다. 주요 구성원들을 보면 우리나라 소아중환자실이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병원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10개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이중 그 전담 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또 그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병원에서의 전담 전문의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외에 뭐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소아호흡기 알레르기나 소아심장 쪽 분야의 일을 하시면서 소아중환자 진료를 같이 겸임으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회 목표는 저희가 이제 창립되는 후에 그동안은 이제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좀 더 발전되는 그런 학회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몇 가지 이제 목표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첫째, 이제 소아중환자 진료가 좀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표준화된 그런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그 진료 지침을 좀 만들자 하는 거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그 대한의학회 공식 인증 학회로 또 소아중환자 세부 전문의를 배출하는 그런 학회로 발돋을 하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자 하는 게 있었고요. 또 저희가 좀 소아중환자 진료 환경이 너무나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진료 수가를 비롯해서 제도적인 환경을 좀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소아중환자 네트워크를 좀 마련하고 소아중환자 레지스트리를 구축해 갖고 그 소아중환자에 대한 통계라든지 진료의 근거 자료를 좀 마련해서 향후 그 단기간 임상 연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자 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여러 회원님들의 힘을 모아서 차근차근 이루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큰 목표이기도 하고 정말 절실한 목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보면 소아청소년과가 국민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아 중환자의 치료는 더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원들과 어려운 부분이 비슷하리라 생각되지만 다른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소아중환자 회원들의 환자 진료에 있어서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소아 중환자 진료가 뭐 성인과 다르게 좀 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을 하면 일단은 뭐 저희가 환자 수가 적죠. 그러니까 성인은 저희 소아에 비해서 굉장히 성인은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뭐 소아 내과계 특히 이제 호흡기계라든지 심장계, 심경계, 외과계 등등 이제 특성화가 돼서 이제 그 나눠서 이렇게 진료를 보게 되죠. 근데 저희는 모든 다양한 환자들을 이제 같이 모아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각 기관의 그런 질환들도 그 뭐 신생아 중환자실이나 성인 중환자실에는 대표적인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뭐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그 심장 쪽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선천성 심장병 하나들이 있고 그런 하나들은 다 헤모다이내믹이 다 다르다는 그런 면적도 있고요. 또 하나의 체중이나 사이즈에 있어서도 신생아 중환자실이나 성인 중환자실처럼 그렇게 호모지너스하지 않고 우리는 뭐 예를 들면 3kg짜리 영아에서부터 뭐 100kg가 넘는 청소년기 소아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연령층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맞춰서 연령별, 체중별로 뭐 장비나 기구, 물품 등을 각각 다르게 구입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적용해야 되고요. 또 약물의 투약이나 시술 등도 그 각 환자들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그 환자의 상태의 변화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고 급격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중환자들보다 좀 더 짧은 호흡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계속 소아 환자 옆에 킵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치료의 그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수시로 있게 됩니다. 이런 그 일반적인 면이 아닌 이제 현재 소아 중환자 진료의 그 환경적인 여건적인 면을 이제 그 두고 이제 성인 중환자에 비해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은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전공의 부재 문제입니다. 미달 상태가 있었죠. 그 성인 진료자, 그 중환자를 진료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투하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점점 번아웃이 되고 갑자기 이제 모탈리티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소아 중환자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상시 번아웃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동안 전공의를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좀 나은 편인데 대부분의 지금 병원들에 있어서 그 소아 파트의 선생님들이 이제 전공의가 없이 스태프 선생님들이 그냥 당직을 쓰면서 이렇게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소아 중환자 진료는 뭐 대체 불가한 그 인원이죠. 그래서 거의 연일 이제 그 당직 쓰시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뭐 최근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 선생님 교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항상 자기는 안주머니에 사표를 써놓고 갖고 다닌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응급실에 전담 전문의를 갈 생각도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네. 네,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 소아는 정말 다양한 질환과 선천성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부분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개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와 국민 또는 대한중환자회과 같이 대상별로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원분들이 소아중환자의학회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성인 중환자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요. 우선 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그 자료를 보면요. 저희 우리나라 그 소아 중환자의 사망률이 거의 선진국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 중환자들이
그 소아중환자실에서 진료하는 숫자가 4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반수 이상은 성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인 중환자실에 치료받는 환자들은 또 소아중환자실에 치료받는 애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1.6배에 이른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뭐 소아중환자실의 확충하고 인력 보강이 뭐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거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를 보면요, 정부에서 적극적인 그 지원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전국의 신생아 중환자실이 이제 많아지고 또 그런 전담 인력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뒤처져 있었던 그 신생아실의 미수가 생존율이 그 뭐 이제는 이제 웬만한 선진국보다 더 좋은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학회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저희가 워낙 작은 학회이다 보니까요, 목소리가 좀 작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대책도 좀 미흡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저희 소아중환자를 전공하는 회원수가 그렇게 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좀 지원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중환자 선생님들께는 글쎄요, 선생님들도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를 위한 사명감으로 이제 고군분투 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 소아 중환자도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항상 저희도 같이 좀 생각해 주시고 같이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저희도 중환자실에 소아 환자들이 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환자분이고 모르는 피지올로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소아 중환자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이 소아 중환자들을 봐주시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좀 더 활동하실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야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소아 중환자들이 생존율이 올라가고 사망률이 감소하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도 그 소아중환자의학회 회원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한중환자의학회와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가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글쎄, 1945년에 대한내과학회나 대한소아과학회나 이런 것들이 창립된 후에 뭐 내과나 소아과를 모르는 국민들은 이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중환자 의학에 대한 대해서는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중환자실 접하는 인구가 상대로 적은 면도 있겠지만 학문의 역사가 좀 짧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중환자의학의 중요성을 좀 인식시키고 그 환자들이 최선의 중환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를 설득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뭐 그 중환자의학회나 저희 소아중환자의학회나 같은 국민 건강을 위한 공통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아 중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다 보면 많은 사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연도 많고 감동적인 사연도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연들 중 하나라도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그동안 참 많은 환자를 치료했는데요. 소아 중환자들은 정말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하나들도 잘 치료하면 생각외로 그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아 환자들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환 상태로 와서 잘 좋아졌던 많은 환자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보람이 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하나들보다 이제 종종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제 안 좋아졌던 그런 아이들이 더 기억에 남고 그런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마음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들 가운데 이제 질환의 후유증으로 아주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런 하나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환자는 이제 3살 때 이제 타 병원에서 급성호흡 불량증으로 이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다가 점점 악화돼서 저희 병원에 전원 왔던 그런 환자였는데요. 이 환자가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고생했고, 그렇지만은 이제 어렵게 이제 인공호흡기도 위닝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만성 폐질환으로 이제 고생을 좀 하고 있는 아이인데,
그 환자는 이제 결국 이제 가습기에 살균제 피해자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아직도 이제 산소는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런 그 3살짜리 애가 이제는 20살이 돼서 이제 와서는 뭐 저는 전혀 모르는 뭐 아이돌 여자 가수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은 참 흐뭇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연들이 많은데요. 또 그 4살 여자아이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소아 폐이식을 처음으로 했던, 국내에서 소아 폐이식을 처음으로 했던 환자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뭐 워낙 안 좋아서 이제 에크모를 걸었고, 또 이제 뭐 워낙 작은 애니까 기증자가 이제 잘 없으니까 100일 이상 에크모를 걸었다가 결국 이제 기증자가 나타나서 폐이식을 하고 했던 여아입니다. 근데 그 환자는 그 후에 이제 뭐 그래도 건강이 돼서 지금 연대 그 사춘기 여학생들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 환자의 그 여동생은 당시 이제 1살짜리 여동생은 결국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으로 사망했고, 또 그 엄마는 또 같이 또 폐질환으로 저희 병원에서 폐이식을 받았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예. 마음이 아픈 얘기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중환자회원학회 회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애써주시는 여러 선생님들로 인해서 오늘도 누군가는 새 생명을 얻고 또 그들의 가족들은 기쁨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 계시는 여러 회원님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성인은 한때 소아였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사람을 다른 시기, 소아와 성인의 시기에 진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팀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